오늘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모두께 바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해당 산업과 그 이슈에 대해서 가장 잘 반영해줄 4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오늘은 IBK투자증권 판교 WM 정경민 팀장과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정말 정신이 없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로 제가 인사를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 좀 고맙게 좋은 종목 좀 제시해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경민 팀장님 오늘도 고민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좀 호주를 비롯해서 일단 자원 강국들의 화폐가 좀 강세로 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뭐 중국의 부양책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 김지훈 대표의 조언을 좀 들어서 경기 민감 섹터의 좀 대표로 볼 수 있는 화학 섹터를 조금 네. 면밀히 좀 지켜봐서 아직은 경기를 논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주가죠. 주가가 잘 유지되고 있는 이제 그런 화학 섹터 안에서 주로 좀 종목을 선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SKC, 두 번째는 KCC, 세 번째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네 번째는 동성 화인텍 이렇게 좀 골라봤고요. SKC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음극재인, 음극재 소재죠. 이제 동박 쪽에서만 좀 집중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SKC는 아직까지는 화학 기업입니다. 화학계 더 좀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프로필렌 옥사이드 (PO라고 하죠. 각종 내장재로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의 원재료로 좀 볼 수가 있는데 S-오일과 양분하는 대표적인 PO 생산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부터의 어떤 스프레드를 좀 면밀히 좀 보니까 PO의 와 이제 프로필렌의 스프레드가 조금씩 개선되면서 경기 민감 화학 섹터 중에서는 가장 좀 안정적인 그런 스프레드 상향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그동안 너무 이 동박 쪽에서만 우리가 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만 본업의 어떤 개선세를 좀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SKC를 선정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KCC입니다. 뭐 두 개 발음이 좀 비슷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는데요. 악재에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그 주가 자체만으로도 저는 뭐 주가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 좀 강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건자재의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건설 경기 침체에 따라서 뭐 실적, 밸류 모두 좀 눈높이를 많이 낮춘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 드는데요. 반전은 도료 부분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분기 1,000억대의 영업이익을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에폭시라는 이제 뭐 아시죠? 이렇게 바닥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신발 뽀득뽀득 소리 나게 하는 이제 그런 소재죠. 네, 페인트의 원료가 되기도 하는데 에폭시의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국도화학이라는 종목의 강세가 굉장히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역시 도료 쪽에 그만큼 많은 수요가 좀 몰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도료는 뭐 보통 건설 자재로도 쓰입니다만 이따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대형 조선사들 배에 또 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도료 쪽에서 실적 개선세를 좀 만들어내면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20만 원대 초반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작은 반전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뭐 이제 어제 좀 대중국 소비주들의 투자 심리가 갑자기 좀 살아나는 모습이 좀 있었죠.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나 하게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이제 어제 뭐 블링컨 장관과의 뭐 악수 한 번에 이렇게 좀 대중국 소비주들의 시가총액이 뭐 모르긴 몰라도 수조 원 이렇게 좀 반등을 했을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본업 자체는 이제 해외 명품 브랜드의 판권 또 자체 브랜드의 유통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수익의 변동성은 작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기업일 수 있겠습니다만 연간 안정적인 순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는 기업인데 자기 자본 총계의 9천억도 못 미치는 지금 6,5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이라면 그 간격을 조금 더 줄여낼 수 있고 중국 소비주들의 연속적인 이제 그런 투자 심리 개선세를 오늘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저점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이 좀
주가를 좀 더 가볍게 좀 돌려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좀 선정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성 화인텍입니다. 뭐 역시 이제 화학주로 분류가 좀 되고 있고요. 원료와 비용이 굉장히 좀 안정화된 이제 그런 상황이고 수주 잔고가 넉넉하고 그리고 대형 조선사들의 LPG 선들의 수주가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매출처가 다양하고 많은 일감이 쌓여 있고 또 수주 잔고가 넉넉한 상황인데 이런 본행제와 발포제의 원료가 되고 있는 이제 MDI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매출은 늘어나고 비용은 안정되고 당연히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박스 상단권을 좀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뚫어낸다라고 하면 좋은 추세로 좀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동성 화인텍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SKC, KCC, 동성 화이텍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민감주 상대에서 성격이 좀 덜한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네. 좀 시선이 가거든요.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 하면은 화장품주로만 볼 수가 없는 게 패션이 매출에서 거의 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1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았다 하지만 유독 좀 동종 업계 안에서도 주가가 소외되어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 또 소비 여력 이런 것들에 좀 하락이 있다 보니까 이제 명품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명품 브랜드들을 보면 아예 하이엔드 브랜드 그러니까는 뭐 명품으로 재테크를 하는 이제 그 정도의 그런 브랜드들은 또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중간한 이제 그런 상황에 좀 몰려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약간의 그런 그 한 단계 밑에 있는 이제 그런 명품들의 그런 소비도 최근 들의 의류주들의 개선세를 좀 본다면 좀 서서히 올라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워낙 낮은 쪽에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제처럼 그런 작은 투자 심리 개선에도 좀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은 조금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좀 시선이 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매력도는 지금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는 포인트네요. 일단 많이 내려온 상황인 만큼 주가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으니까요.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지켜보고 잠시 후에 원픽 종목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오늘장 이 종목은 꼭 보자 네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꺾이지 않는 주가란 말이 엄청 인상적이어서 그걸 좀 잘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첫 번째로 HD 한국조선해양을 갖고 왔습니다. 네. 조선업 그 신조선가 지수가 지금 조금 회복이 되는 것 같고요. 4주 만에 좀 1포인트 올랐죠. 그러니까 1포인트 자체는 그 미미하긴 하지만 올랐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 본격적인 그 발주량은 사실 내년에 늘어날 걸 보는데 사실 HD 한국조선해양만 치면 현재까지 93척, 114억 2천만 달러를 수주했습니다. 이거는 연간 수주 목표치의 약 73%를 달성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수주 잔량이 153척에 216억 3,200만 달러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서 굉장히 견조한 수주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게 향후 최소한 3년 이상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그 해양 프로젝트 비중 때문에 유가가 조선사에 미치는 영향이 많았는데 컸는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계속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요. 국제해사기구에서 환경규제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이게 친환경선,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에 좀 더 기술 진입 장벽이 있는 뭐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대형 조선사들의 현대중공업 포함해서 대형 조선사들의 당연히 수혜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이닉스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고대역폭 메모리 자체의 비중은 낮습니다. 10% 언더지만 인공지능 가격이 인공지능 AI 수요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비싼 제품을 많이 팔 수 있다는 점에서 판가 인상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누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2분기의 평균 디램 가격이 소폭이나마 좀 상승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DDR4랑 DDR5랑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는데 DDR5가 당연히 DDR4보다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속도도 엄청 빠르고요. 처리 능력도 2배 이상 월등히 효율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소비 전력도 30% 이상 감소하고요. 그래서 이 AI 인공지능 수요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신제품인 DDR5에 대한 수요도 같이 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서 DDR5가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가격이 또 비싸지기 때문에 P와 Q가 좀 동시에 증가하는 효과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슨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상당히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렌텍입니다. 올해 이제 3분기부터 LG전자랑
북미 가정용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요. 북미 가정용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2022년도보다 3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30년까지 연평균 36%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위에서는 이 전자담배 관련돼서도 굉장히 그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전자담배 그 관련된 매출이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지금 약 한 4천억 정도 될 정도로 전자담배 매출도 굉장히 꾸준하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IT 부품이랑 전자담배 매출 합쳐서 1조 넘게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금호석유를 가져왔습니다. 예, 기초석유학 관련된 업체들이 좀 진짜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에 대한 좀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물론 그 판가랑 원재료의 차이, 스프레드는 계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해 보이지만 이 기초석유학 제품 중에서도 특수 소재 제품군에 있는 화학 업체들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 정영민 차장님 말씀해주신 SKC 같은 회사도 눈여겨볼 만한 회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역시나 주력은 고무인데요. 이 고무는 상당히 수요 공급이 공급이 엄청나게 증설하는 여타 기초석유학 제품보다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합성고무 중에 특수한 이 금호 폴리케미아는 EPDM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조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최근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러시아산 합성고무 수출에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합성고무 관련돼서는 최근에 수급 상황이 굉장히 견고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는 또 롯데케미칼을 가지고 오셨고 오늘은 지금 금호석유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지금 화학시황이 1분기 바닥을 찍고 올라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를 비교해 보자면은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기초석유학 제품군 자체가 아예 다르죠. 틀리거든요. 네. 금호석유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고무와 관련된 거고요. 롯데케미칼은 이제 뭐 여러 건축 내장재라든지 뭐 그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일반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거 하는데, 롯데케미칼은 좀 특수하게 좀 주력으로 하는 게 수소 쪽에 주력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금호석유학은 재작년에 굉장히 좋았던 건 코로나 특수 효과를 많이 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롯데케미칼이 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중장기로 끌고 가기엔 저는 롯데케미칼이 좋다고 보고요. 단기적인 모멘텀은 금호석유가 더 개별주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과 금호석유에 대해서 또 비교를 잘 해주셨고, 일단 오늘장 주목해볼 종목 금호석유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원픽 종목 들어볼게요. 이어서 정영민 차장님의 원픽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한화오션이 좀 급등을 하면서 정고점을 경신했어요. 39,150원까지 올라왔는데 오늘장에서도 원픽 종목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동성 파인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순한 논리로 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수주 잔고가 쌓여 있고 경쟁사가 굉장히 한정적이죠. 한국 카본 정도만 있는 상황에서 원료 가격이 안정돼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고,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실적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좋은 수급 상황에서 박스 상단을 두드리는 이제 그런 기술적인 모습도 좀 보인다면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입니다. 일단 2027년까지 이제 조선의 빅3, 3사를 봤을 때 수주가 총 707척이에요. 이 중에 36%에 해당하는 게 이제 LNG 선이죠. 그래서 총 248척에 달하는 그런 수주 잔고가 충분히 좀 쌓여 있고, 여기에 필요한 게 이제 본행제, 발포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되는데, 뭐 피팅, 코팅 뭐 이런 것들도, 기자재들도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게 모두 좀 이런 흐름을 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올해와 내년 가이던스가 모두 5천억대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올해 300억, 내년 500억대로 올라서고 있어요. 그 의미를 본다면 역시 저비용, 고마진 이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 이렇게 이익의 퀄리티가 개선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어렵지 않게 이번에는 박스를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재작년부터 이게 11,000원 저점, 13,000원 고점, 굉장히 지루한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최근 한 달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정배열로 좀 접어드는 그런 모습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분기 프리어닝 시즌이 되는 7월 초 정도가 된다면 저는 레벨업에 대한 가능성을 좀 높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접근은 현재가 전후 정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8,000원, 리스크 관리는 중요한 그런 박스 하단이었던 11,000원 정도를 잡고 접근을 하시면 큰 무리 없는 기대를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업체, 피팅 업체 동성화인텍에 대해서 목표가 1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번 주가 흐름 기대해 볼게요.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좀 고심을 많이 해오셔서 가지고 오신 김지훈 대표님의 오늘장 원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금호소교화기인데요. 금호소교화 합성고무 매출이 82%다 수출입니다. 근데 굉장히 수출 지역이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가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서 한 50%대, 그다음에 미국하고 서남아시아 쪽에서 비중이 늘어나서 한 40%대 되고요. 합성고무, 합성수지, 패널, 에너지 사업부가 있는데 일단 합성고무 같은 경우는 부타디엔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굉장히 좀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일단 합성고무, 그다음에 합성수지, 패널의 모든 가장 핵심 특징은 원재료 가격의 하향 안정화입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 하향 안정화의 그 큰 역할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사우디하고 중국의 관계가 강화되면서 이 COTC라는 신규 공법을 적용해서 NCC 설비를 늘리면 이 원재료 가격이 좀 크게 빠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금호석유의 그 소위 말하는 부타디엔, SM, 프로필렌 이런 금호석유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떨어져서 마진 구조가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제품이 그 MB 라텍스도 지금 올해는 좀 힘들 거라고 예상하지만 2024년부터는 급격한 이익 반등의 사이클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타이어에 쓰이는 고무가 이제 재생용 타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신차용 타이어가 있는데 이 재생용,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교체용 타이어가 4배 더 클 정도로 압도적인 시장이었는데 이 최근에 신차용, 전기차용, 신차용 타이어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 증가도 이 합성고무 쪽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 관련돼서 이 소위 말하는 고무 관련된 증설이 더 이상 좀 추가적으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긴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공급만 좀 안정화된다면 가격은 다시 좀 회복세로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합성고무 수출 제한도 Q에 대한 그 더 증가하는 부분, 그러니까 과도하게 증가하는 부분을 좀 막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전 세계 이 EPDM 시장 자체는 연평균 특수합성 고무이기 때문에 연평균 7% 이상 꾸준히 성장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대한 금호소격도 실적 기대감이 좀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가격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좀 9% 넘게 급등이 나와서 바로 진입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라서 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6% 정도 조정 나온 13만 5천 원 가격대 밑에서는 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17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12만 원이 깨지면 좀 추세가 좀 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손절 라인을 또 강조해 주시는 만큼 손절가 12만 원 잘 좀 지지가 되는지 여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우리 김지훈 대표님은 지금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또 금호석유, 오늘장은 금호석유, 그리고 지난주에는 효성 TNC를 또 가지고 오셨던 만큼 화학업종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새 종목 주가 추이 한번 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IBK 투자증권 정영빈 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